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목적만을 위해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로 대했습니다. 자기 하인인 람페를 한결같이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고 그의 유언장에도 이름을 넣었을 정도로 진심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위 사람이나 사물에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가진 배려심 많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인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프로로 다가가겠습니다.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안녕하세요.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이인혜입니다. 수원 시민들이 겪는 에피소드와 수원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수원의 추억의 장소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시민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인터뷰로 이루어집니다. 나만의 추억이나 사연 또는 인터뷰, 게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요양보호사분을 모시고 존중과 배려에 대해 인터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1부에서는 우리 삶이 모두 존중받고 가치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요양보호사의 현실 그리고 보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원 시민으로서 사명감을 지닌 요양보호사분을 모시고 인터뷰합니다.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삶이 있을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1부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법정 공휴일을 제청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집니다. 요양보호사는 이제 우리 사회에 없어져 안 될 존재이자 4차 산업에도 꼭 필요한 직업군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직업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은 더 많은 도덕성과 존중, 공감 능력 등이 그것이죠. 더욱이 아기들이나 노인들이나 사명감을 지닌 많은 배려심과 공감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요양보호사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요양보호사의 주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존중, 고용 불안, 처우 개선, 자진 이직 등이 주요 키워드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생각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요약적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주로 존중, 고용 불안, 처우 개선, 잦은 이직 등이 주요 키워드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내가 치매 보호자를 재택에서 요양하면서 드는 생각과 요양시설에 보내는 염려점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 자식처럼 내 보호자를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곳에 보내는 게 불효가 아닐까? 나도 나만의 자유를 갖고 싶고 시간을 갖고 싶은데 온종일 매여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 등이 많았죠. 그렇다면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을 지니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검색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호자나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나의 부모나 자식을 잘 돌보아 줄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많겠고 어느 포털 사이트 지식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평일에만 오는데 저희 부모님 잘 돌봐주시겠죠? 라는 어떤 걱정과 염려가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지식인 답글에는 수십만 명의 요양보호사분이 잘 돌봐 주실 거니까 걱정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알아봐주지 않으면 속상하기 마련이죠. 사람은 누군가가 인정해주길 바라고 그 존재감과 가치관이 있으니까요.
요양보호사들은 세상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고된 업무에도 더욱 슬픔을 호소합니다. 어느 직종이든지 사람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처우에서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낮은 도덕성으로 인해 일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어르신들은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요양보호사 분들은 제 부모처럼 사명감을 지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요양보호사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자식이 있고 늙음을 경험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의 시간과 정성으로 부모를 모시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키워드 이슈가 떠올랐죠. 2021년 처우와 존중을 받지 못해 2021년 1월에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 존중될까 였습니다. 요양보호사도 근로자 중에 한 명이고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어떠한 직종을 기리기 위해 법정 공휴일이 있지만 스승의 날 등 근로자로서 청원인은 요양보호사를 제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1년 12월 16일에 덴탈뉴스라는 곳에서 요양보호사의 현실이 열악해서 요양보호사의 날이 제정 청원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날은 국가 차원의 법정 공휴일로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청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정 기념일 제정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나 현실 등에 관심을 환기시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원인은 요양보호사의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이지만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알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들과 이런 분들 인터뷰를 통해 요양보호사가 처한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총 7가지의 사항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이 기사에 나온 주요 문제점은 1번, 일방적인 이용 중지 요청에 의한 고용 불안. 2번, 파출부라는 잘못된 인식. 3번, 현장에서의 부당한 경험. 4번, 건강권 문제. 5번, 근무 형태의 문제점. 6번, 복지센터 등과의 갈등. 7번, 사회서비스원, 나이 제한 등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부당한 경험한 사례로는 공격적인 폭언, 노인 케어 활동이 아닌 온 식구의 식사 조리 및 청소 요구, 방문제가 일상 서비스 업무의 모호함으로 인한 부당 업무 지시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겪게 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 요청 부분도 대부분 인정해주지 않는 데다 초과 근무 발생 시 그에 대한 산재 요청도 대부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과 근무 발생 시 그에 대한 수당이 아닌 초과 근무 사유서 작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시급이 1년차 신입과 13년차 경력자 임금이 동일하다는 문제로 시작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날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네, 2000년 7월 1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고 1년 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해 기념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 노동자 자원센터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 축하 행사,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돌봄 노동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분들께서 이날만큼은 충분한 가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날이 매월 7월 1일인 건 알고 계셨나요? 요양보호사 날이라는 것은 전엔 알지 못하였고 안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자체 아예 기념일을 챙겨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어서 잘 그냥 지나보고 있습니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요양보호사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안녕하세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수원시민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희노애락이 다 있고요.
어렵게 섭외에 응해주신 요양보호사님을 모시고 요양보호사는 나의 삶, 나의 인생, 요양보호사의 직업 선택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은 취직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나는 먼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등록을 하고 가서 공부를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자격증 야간에 공부를 하고 이수하면서 자격증을 밟고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오늘 요양원에 이력서를 내고 바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양보호사의 일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처음에는 뭐 모르고 요양보호사 일이 쉽지만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어린이들을 위해 자신을 위하여까지 헌신 봉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 자신에서 거의 해주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어르신들에게 더 잘하길. 제가 요양 형태가 있고 사설에서 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형태가 있는데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사설 요양원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는 일은 어르신들을 케어, 식사 드리기, 수발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로서 보람 있다고 느낀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점 하나를 보자면 자식들이나 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르신들한테 일을 해주는 것과 네, 거의 이직을 하지 않고 10여 년의 경력 동안 거의 초창기 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근무를 하셨는데 요양보호사로서 첫 느낀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남의 시선도 무시하면서까지도 또한 애로하는 사항은 많았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사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인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면서 일을 한다는 사실이나 사무실 눈치와 간호과 눈치,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까지 매일같이 하는 일입니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을 자식이 모셔다 놓고는 사고만 있으면 보호자들은 부모님 말만 듣고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도 않고 당장 사무실과 간호과에 전화를 해서 잘하려는 소식 살아남기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요양보호사로서 바라는 것이 있나요? 로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당당히 일을 하면서 사회의 시선이나 시적인 축제에서 존중과 존경을 받으며 일을 헤쳐나가는 것을 바람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의 요양보호사들을 힘내시고 존경합니다. 네, 요양보호사 분들의 힘내시는 말까지 정말 감동적이게 잘 들었는데요. 요양보호사 일이 고단할 때면 회복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집에 와서 씻고 저녁 간단히 먹고 밖에 나가서 개천가를 한 바퀴 돌면 그게 힐링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별로 없고 그냥 집에서 잠을 자고 쉬고 있습니다. 혹시 요양보호사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제정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청원에 나왔던 바대로 정말 몸이 아프거나 어르신들을 들면 산재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어르신들 들다가 허리를 다치고 있나 손목을 삐거나 그러면 내가 혼자서 뭐 감당할 일들의 부분은 요양보호사분들이 가지는 세상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요양보호사분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물론 보호자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거를 행동하지 않고 어르신들을 케어를 하지 않고 저희 요양보호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진짜 내 부모처럼 생각해서 열심히 식사 드리고 열심히 케어해드리고 열심히 말벗 해드리고 운동시켜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일하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추억이나 에피소드 있나요? 제일 좋은 추억은 개중에 보호자들은 좋은 보호자들도 있고 개중에 뭐 못된 보호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아주 선생님들 수고한다고 남편이 지금
여기 요양 시설에 와 계신데 선생님들이 수고한다고 뭐 과일이나 커피 믹스 커피이지만은 그런 거 사다 주실 때 너무나 감사하고 절대 보람을 느낍니다.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뭐 작은 거라도 줄 때 네, 그런 감사함을 많이 느끼시는군요. 저희 프로그램에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수원에 정말 기억될 만한 좋은 추억이 있나요? 먼저 좋은 추억은 수원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자녀들을 낳아서 잘 성장해서 잘 키우고 잘 살아주어서 그게 좀 고마운 일이고, 누군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에게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있나? 그저 도구에 취급하여 이용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존중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화에서는 요양보호사도 누군가의 어머니이다. 존중 그리고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절된 대화도 나누어 봤는데 3화에서 더 자세하게 인생과 삶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현직 요양보호사 분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진솔된 이야기로 진행되니 다음 3화에서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학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이인혜였습니다.